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함께 명상하게 된 혜주 스님입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이에요. 저와 함께 하는 마지막 시간인데 저희가 첫 번째 시간부터 쭉 달려왔습니다. 첫 번째 편안해지기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균형 잡기, 그 다음엔 집중하기, 이제는 자유로워지기 마지막 시간인데요. 사실 4번의 시간으로 여러분께 명상을 다 알려드리기는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명상을 해야 될까, 그리고 어디를 향해 가는가에 대한 짧은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고 싶어서 주제를 이렇게 잡아서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여러분들이 아마 저하고 이렇게 따라오시면서도 아직까지 편안함을 못 찾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혹시 여러분들이 나는 아직 조금 더 편안함이 필요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계속 편안함 작업을 먼저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몸이 먼저 안전하고 안정되게끔 만드신 다음에 그게 토대가 됐을 때 다른 것들을 하시면 훨씬 더 잘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꼭 기억해 주시고, 저는 그게 오늘 조금 말씀드릴 자비하고 연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편안함을 주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는 건 나에게 자비심을 보내는 것이다. 그리고 그게 타인에게도 자비심을 보낼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편안함부터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자유로움으로 가면 편안함이든 불편함이든 모든 걸 떠난 이 상태로 가게 되기 때문에 나중에는 궁극적으로 그 목적을 가지고 갈 것이다 라는 것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균형 잡기, 그 다음에 집중하기, 그래서 집중의 대상도 여러 가지로 한번 찾아봤고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게 하실 수 있는 건 여러분 몸으로 돌아오시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감각, 그러니까 나중에는 호흡, 그리고 거기에 대한 느낌, 그리고 그거와 관련된 또 마음에서 일어나는 뭐 감정이나 생각들, 그리고 여러 법과 관련된 무상무화, 공, 연기, 아니면 뭐 이외에 다른 여러 가지 부처님의 법, 아니면 법칙들, 이런 것들도 실제로 우리가 대상을 삼아서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그 집중의 대상을 선택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도 있잖아요. 세상은 내가 바라보는 대로 보아진다고. 그래서 내가 어떤 렌즈를 끼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너무 달라 보인다고. 파란색 렌즈를 끼고 보는 사람은 세상이 파란색일 거고, 또 분홍색 렌즈를 끼고 보는 사람은 세상이 분홍색으로 보일 거고요. 보라색 렌즈를 끼고 보는 사람은 세상이 보라색일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어떤 것을 두고 어떤 시각으로 세상을 보는지, 이런 것들 되게 중요하니까, 그리고 그거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으니까 여러분이 잘 선택하실 수 있도록 마음을 잘 또 보살펴 주시면, 잘 다독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선택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작하면서 저희가 시작 명상, 환영의 명상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희 지난번에 제가 저희 시작할 때 하는 명상은 지금 이곳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곳에서 어떤 것이든 지금 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환영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웰컴 명상 혹은 환영과 환대의 명상이라고도 하는데요. 우리 다 같이 마지막으로 저와 함께 이 환영하는 명상 해보면서 또 시작하겠습니다. 자, 편안하게 앉으시고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편안한 자세를 취하고 긴장이 있다면 풀어줍니다. 우리의 주의를 지금 이곳에 앉아있는 몸과 마음으로 데리고 옵니다. 지금 이곳에서는 어떤 선택이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온전히 안전하게 바라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합니다.
지금 이곳에서 몸 안에서의 느낌이 느껴진다면 지금 여기에 이 몸에 여러분의 주의가 가 있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필요하다면 조금 더 편안하게 이완합니다. 이렇게 지금 이곳으로 온전하게 잘 도착해서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몸과 마음의 현상들을 그대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흘러가는 여러 감각들, 느낌들, 생각들, 감정들 그대로 흘러가도록 놓아둡니다. 이렇게 지금 여기에서 이 몸과 마음에 찾아오는 것들을 환영하고 환대하는 마음으로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떠나보냅니다. 어떤 것이든 이유가 있어서 올라왔고 나를 찾아왔으며 이유가 있어서 떠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늘 변하고 있음을 알아차립니다. 그러니 그저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환영하고 환대하고 환송합니다. 다시 한번 지금 이 순간에 몸 안에서의 느낌을 알아차리고 잠시 후에 종소리가 들리면 종소리에 귀를 기울였다가 더 이상 소리가 들리지 않을 때 천천히 눈을 뜹니다.
네. 자, 이제 몸 좀 편안하게 풀어주시고요. 자, 이렇게 저희가 환영하고 환대하는, 그리고 잘 떠나보내는, 지금 있는 이곳에서 우리를 찾아오는 많은 감각들, 느낌들, 생각들, 감정들을 그대로 바라보는, 이곳으로 잘 도착하는 명상을 함께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언제든지 이렇게 많은 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잘 떠나보내는 시간들을 가지게 되시면 조금 더 자유로워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주제는 자유로워지기입니다. 사실 자유로워지기가 여러분의 명상하는 이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명상을 왜 하세요? 라고 많은 분들께 여쭤보면 너무 힘들어요. 스트레스가 많아요. 사는 게 고통스러워요. 라고 대답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불교에서의 궁극적인 목적 중에 하나는 고통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는 것이 명상인데 정말 우리 현대인들이 정확하게 깨고 있어요. 명상을 왜 하는가? 내가 너무 삶이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이 고통에서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물론 그 전에 어떤 분들은 이 고통이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사실은 고통은 없어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아마 이 말을 들으시면 실망하는 분들도 좀 계실 것 같아요. 아, 고통이 안 없어지다니. 그럼 우리가 왜 명상을 해야 되지? 그럼 우리가 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야? 라고 굉장히 실망하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원하는 거는 사실 고통이 없어지지 않는다면 그 고통이 있어도 거기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내가 되는 것. 그래서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라고 우리가 재설정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목표를. 사실 고통이 어떻게 만들어지냐 이거를 먼저 보면은요. 불교에서는 뭐 가래, 집착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고통이 왜 생길까? 사실 보면은 우리 왜 아까 우리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몸에서는 감각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감각은 세상하고 자꾸 부딪히면서 일어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오감으로 계속 느끼면서 살죠. 눈으로는 무언가를 보고, 귀로는 무언가를 듣고, 입으로는 무언가를 마시고 먹고, 그 다음에 우리 이 전체적인 이 몸으로는 무언가를 느끼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마음으로도 무언가 세상하고 계속 접촉이 되면서 일어나는 현상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는 느낌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아, 이거는 편안하다. 이건 불편하다. 이거는 뭐 편안하지도 불편하지도 않다. 그러다 보면은 여기에 이제 여러 생각들이 덮여져요. 그래서 이걸 자꾸 판단하고 비판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명상은 판단하지 않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죠?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거라고. 근데 그 전에 이게 연습이 잘 돼야지만 이게 계속 되는 거지. 이 처음에 할 때는 좀 많이 어려워요. 그리고 그 전에는 사실 계속 판단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건 자꾸 더 갖고 싶어요. 내가 편안해하는 건 더 많이 나에게 있었으면 좋겠고 그건 나에게만 있었으면 좋겠는 마음까지도 드는 경우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자원이 한정되어 있다면 갈등이 일어나기도 하죠. 또는 나에게 불편한 게 있어요. 불편한 게 없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세상 떠난 사람한테 한번 붙들고 물어봤을 때 어떤 누구도 나를 힘들게 아프게 했던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분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이 세상을 이 몸으로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 세상과 계속 부딪힘이 있는데 어떻게 불편함이 없겠어요. 아픔, 통증 이런 거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불편한 게 있는데 이 불편함이 오면은 오지 마라고 하고 싶은 거예요. 얘는 나한테서 없어졌으면 좋겠어. 그리고 다시는 안 만났으면 좋겠어. 그런데 이게 되나요? 좋아하는 걸 떠나보내야 되는 아픔도 있고요. 싫어하는 거지만 내가 만나야 되는 아픔들도 있단 말이에요. 언제든지 같이, 특히나 요새 또 학교 같이 다니다 보면 또 친구들인데 사이 안 좋은 친구 매일 봐야 되는 경우도 많고요. 직장에서도 좀 사이 안 좋거나 아니면 뭐 상사간에도 그렇고 뭔가 안 좋은데 계속 봐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아유 내가 먹고 살려고 이런다 하면서 막 억누르고 회피하고 이러다 보니까는 또 다른 걸로, 건강하지 않은 걸로 풀어요. 아니면 핸드폰만 본다거나 아니면 게임을 한다거나
건강하지 않은 음식들을 계속 먹는다거나 술과 담배를 한다거나 등등으로 사실 이거를 우리는 회피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억누르고 다른 방향으로 건강하지 않은 방향으로 얘네들을 풀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고통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더 많이 만들어지고 순환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우리가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얘는 고통은 피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명상을 하면서 사실은 고통을 견뎌내고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그렇게 이 고통이 사라질 거라는 걸 알면서 고통에 내가 더 이상 끌려가지 않는 고통을 그대로 두고 보는 그래서 얘가 흘러갈 수 있게 보는 그래서 자유로워지는 것들을 우리가 연습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통에서 자유로워진다라는 표현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고통이 없어지기를 이라는 명상을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저는 그 명상은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은 어쩔 수 없어요. 이 몸은 그냥 사람들하고 부딪히고 세상과 부딪히면서 감각과 느낌이 계속 일어나고요. 거기서 생각과 감정들도 계속 일어납니다. 그럼 일어나는 것들을 온전하게 그냥 정말 우리 지난번 집중 수행 했을 때 이야기 나눴던 것처럼 그냥 온전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하늘의 구름 바라보면서 저 구름은 예쁘니까 내가 잡을 거야 하는 분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그리고 어리석다라고 하죠. 아니면 저 구름은 미워, 저 구름은 안 왔으면 좋겠어, 오지마, 그저 오지마 막 이러면서 화내시는 분 안 계시잖아요. 물론 뭐 비가 오면 아유 비 오네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비가 오면 준비해요. 비를 안 맞도록. 비는 오지만 그것으로부터 내가 해를 많이 입지 않도록. 때로는 즐기기도 하죠. 뭐 비가 필요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것들은 내가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어떤 이유가 있어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들이고 그걸 내가 느끼는 건데 그 느낌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면 우리는 조금 더 편안해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 처음 시작했을 때 편안해지기라는 것으로 다시 우리가 계속 돌아올 수 있다. 그러면 그때 자유로움을 느끼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집중을 하는 요소들을 계속 개발하면서 바라보기 연습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우리가 현상과 분리돼서 조금 더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되면서 조금 더 자유로움을 느끼게 되는 이 과정들을 연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명상할 때 일어나는 파도를 바라보듯이 파도가 올랐다 내려갔다를 바라보듯이 바닷가에서 이런 거 바라보면서 그냥 쭉 계실 수 있잖아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 느낌, 감정 이런 것들도 다 그렇게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유를 갖는 거 그게 우리 삶에 조금 더 숨구멍을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여유를 조금 더 만들다 보면은 이게 우리 삶에 조금 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쉼을 줄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을 만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또 우리 감정들, 내가 감당하기 힘들었던 감정들 사이에서도 얘네가 일어났네. 그렇지만 나는 얘네들에게 바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이런 이유에서 일어났으니까 이것들이 흘러가도록 혹은 내가 너무 해침을 당하지 않도록 나에게 너무 아픔이 나가지 않도록 내가 준비할 수 있겠다 라는 시간을 가지면서 훨씬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네, 여기에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우리가 집중하고 바라보기 했을 때 플러스하면 더 좋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자비입니다. 드디어 자비가 나왔어요. 자비가 있어야지만 지혜와 자비가 같이 합쳐져서 우리를 조금 더 편안하게 자유롭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이거를 두 양 날개라고도 표현을 하거든요. 지금까지 집중하면서 알아차림, 집중 요 두 가지를 키우는 거는 거의 지혜의 요소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거, 온전하게 바라보는 거, 명료하게 아는 거 이런 것들 우리는 지혜의 요소를 키우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때로는 어떤 분들은 바로 자비까지 연결해서 가시는 분들도 자연스럽게 있지만 어떤 분들은 여기에 너무 매몰되어서 균형을 잃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너무 냉철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인상 쓰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명상하실 때 아마 느끼시는 분 계실 거예요. 내가 너무 집중을 했더니 미간에 주름이 생겼어요. 저도 그런 적 많거든요. 막 얘만 이렇게 막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너무 매몰되어 가는 여기에서 좀 나오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때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자비예요. 자비는 우리 왜 집중 너무 많이 해서 미간이 찌그러졌어요. 막 이렇게 주름이 갔어요. 막 이렇게 할 때 그걸 펴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요. 그래서 미소를 초대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재미있게 미소를 띠면서 무언가를 바라보는 건 세상을 좀 다르게 바라보게 하는 것 같아요. 한번 지금 실험해 보시겠어요? 지금 여러분들 계신 곳에서 미소를 띠면서 무언가를 바라보고 혹은 너무 이렇게 집중을 막 해가지고 하는 표정으로 무언가를 한번 바라봐 보세요. 어떠신가요? 미소 지으면서 바라봤을 때 세상이 조금 더 따뜻하고 편안하게 보이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는 자비를 한 스푼 정도 좀 섞어야 돼요. 물론 자비와 지혜가 같이 이렇게 가면 좋은데요. 자비 한 스푼씩 조금씩 미소를 이렇게 첨가해서 무언가를 바라볼 때 훨씬 더 편안하게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머무를 수 있고요. 세상이 조금 더 밝아 보이는 것도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소를 띠면서 한번 바라보는 것도 좋고요. 이 자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제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자비는 두 가지 단어가 합성된 용어예요. 그래서 자와 비가 같이 쓰여서 우린 자비 이렇게 부르는데요. 여기서 자는 사랑 자자를 씁니다. 그래서 저는 자비가 너무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한테는 사랑과 친절이라고 설명을 드리기도 해요. 여기서 우리는 그래서 사실 자유로움을 느끼기 위해서 집중과 알아차림 플러스 사랑과 친절도 우리가 훈련하고 배양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랑은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그 사람이 기뻐했으면 좋겠는 마음을 내고 그렇게 행동하는 걸 사랑, 자라고 하고요. 비는 뭐 연민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 다르게 또 자비라고 이 비자만 자비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컴패션 이라고 해서 이거는 저는 친절이라고 조금 더 이야기하고 싶어요. 여기에는 이 자비의 비의 요소는요, 슬플 비라서 누군가의 고통을 인지하고 그 고통을 인지해서 그게 사라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내는 게 이 비심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누군가의 고통과 연결되는 이런 용기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용기 있게 그 사람의 고통을 바라보고 그것과 연결돼서 이 사람이 너무 고통스러운 게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사람이 조금 더 자유로워졌으면 좋겠다라고 느끼고 바라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을 줄여주고자 노력하는 건데요. 그게 현대의 또 다른 말로는 저는 친절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잠깐 동안에 친절을 받았던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그 안에는 여러분의 고통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고통의 순간을 누군가가 환하게 만들어준, 그래서 떠올리는 게 그 친절의 순간일 겁니다. 저는 놀랍게도 친절의 순간 떠올리시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행복해요, 따뜻해요, 감동적이에요, 감사해요 라고까지도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그 안에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그 안에는 고통이 원래 있었다고. 놀랍게도 우리는 고통의 순간과 연결되고 그 고통을 감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여러 사람들과 함께 했을 때 고통의 순간은 더 이상 고통으로만 남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다른 모습으로 승화되어서 아름답고 찬란한 순간으로 남아요. 그리고 감동적이기까지 하죠. 그게 고통의 묘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고통은 없어지지 않고 고통을 없애려고도 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그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듯이 사실 이렇게 사랑과 친절을 더 첨가했을 때 조금 더 이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움을 느끼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과 친절을 계속해서 훈련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사랑과 친절을 연습하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의 느낌도 자연스럽게 배양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감사의 순간을 자연스럽게 느끼다 보면은 세상을 살아가는 순간순간이 행복감과 풍요로움으로 가득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감사 연습 많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게 과학적인 연구도 정말 많이 되어 있거든요. 요새 사랑, 친절, 자비, 그 다음에 뭐 감사 이런 연구들이 정말 많은 이 과학자들에 의해서도 행해지고 있어요. 이걸 뭐 긍정심리학이라고도 부르는데 긍정심리학에서는 우리 마음을 어떻게 마이너스에서 0으로 만들까가 아니라 0에서 더 플러스로 만들까, 우리가 조금 더 편안하고 행복하게 자유롭게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만들어진 학문인데요. 여기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요소들을 다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이 조금 더 플러리싱하게 되는, 그래서 풍요로워지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감사 연습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감사 명상까지도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저는 이 감사 명상 하시면서 어려워하시는 분들 정말 많이 만났거든요. 아무리 떠올려도 제가 감사한 게 떠오르지가 않아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당연하죠. 세상이 이렇게 힘든데 내가 그냥 문득 감사한 거 떠올려야지, 그냥 무조건 떠올려 라고 하면 거의 떠올리시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사실은 감사한 것들은 늘 있거든요. 그래서 소소하지만 확실한 편안함을 이야기한 것처럼 소소하지만 확실한 친절과 사랑을 떠올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감정이 감사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편안함을 느끼는 것 혹은 일상에서 행복감을 느낄 때 그걸 한번 알아차려 보시고요. 그렇게 행복감을 느끼게 된 배경에서는 무엇이 있을까를 한번 떠올려 보시는, 이거를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추천을 드립니다. 사실 이렇게 되면은요, 이 세상에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존재했었구나. 그리고 그들이 각자 자신의 일을 하면서 나를 행복해 하도록 만들었던 거였구나라는, 이런 우리가 모두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들을 느끼실 수 있고요. 때때로는 여러분이 받았던 친절의 순간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여기서도 자연스럽게 감사의 마음, 고마운 마음이 일어나는 것들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일상에서 조금씩 경험하고 있는 사랑과 친절을 아는 것, 여기도 아는 거, 알아차리는 게 나오죠. 그래서 집중의 요소가 여기서도 너무 중요해요. 이렇게 아는 것들이 하나씩 쌓여가다 보면은 어라, 내 삶이 감사로 가득 차 있네. 내 삶이 이렇게 많은 좋은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네. 이런 것들을 알게 되실 거예요. 그렇게 되면 외로움도 없으실 거고요. 우울감도 덜해지실 거고, 더 많은 행복감, 조금 더 편안한 행복감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행복감이 두 가지가 있대요. 하나는 쾌락적인 행복감이고요. 또 하나는 평화로운 행복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쾌락적인 거는 그냥 즐거움을 추구하는 거예요. 맛있는 거 먹고, 재밌는 얘기하고, 내가 좋아하는 게임하고, 이러면서 즐거운 거. 근데 얘는요, 지속성이 없대요. 좀 더 지속적으로 우리가 행복하는 거는 평화로운 행복감을 느낄 때래요. 그거는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사랑과 친절을 경험하고, 내가 주의를 안정적으로 가지고 가고, 건강한 대상을 선택해서 지금 이 순간 안전하게 평화로움을 즐길 수 있는 것. 이게 사실은 평화로운 행복을 가져다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삶의 고통들도 그래, 이게 왔구나. 얼마든지 내가 회복할 수 있어. 얼마든지 내가 이 고통을 같이 견뎌낼 수 있어. 그리고 그 고통이 고통으로만 남는 게 아니라 얼마든지 아름다움으로 승화될 수 있는 걸로 내가 변화시킬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게 되고요. 그러니까 더 이상 삶의 여러 가지 고통들이 고통으로만 느껴지는 건 아니고 훨씬 더 삶의 재미로서 느껴질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드라마 볼 때 혹은 영화 볼 때 너무 아무것도 안 일어나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런 건 드라마로 만들지도 않아요.
근데 여러분 삶이 여러 가지의 일들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 있기 때문에 사실 재미있는 거거든요. 그걸 재미적인 요소로서도 한번 받아들여 보시고, 너무 고통스러울 때는 잠깐 한 걸음 물러서 지금 여기에 몸으로 잠깐 돌아왔다가 또 그 고통을 함께 견뎌낼 수 있는 힘도 또 길러보시고, 거기에 사랑과 친절도 첨가하면서 조금 더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비명상이라는 것을 해요.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으로 우리가 집중하면서 몸으로 왔다가 이 몸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많은 분들을 우리 마음속에 초대해서 자비를 나누고, 그래서 사랑과 친절의 느낌을 함께 배양하는 이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자리 잘 잡으셨죠? 편안하게 앉으셔서 두 손은 연꽃 모양으로 혹은 엄지와 검지를 마주보게 하고 배꼽 아래 혹은 허벅지 위에 둡니다. 꼬리뼈와 아랫배 살짝 힘주고 그 위에 척추는 온전하게 내려놓습니다. 어깨는 아래로 쭉 내리고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긴장된 곳이 있다면 편안하게 이완하고 지금 이곳 앉아있는 감각으로 우리의 주의를 데리고 옵니다. 잠시 동안 몸의 감각을 느껴보고 종소리가 들리면 종소리에 귀를 기울여 봅니다. 네, 이렇게 잠시 동안 몸 안의 느낌으로 우리의 주의를 가져가서 천천히 부드럽게 바라봅니다. 사랑과 친절의 마음을 담아서 바라볼 수 있도록 얼굴에는 미소도 초대해 봅니다. 부드럽게 입가와 눈가에 미소를 초대하면 얼굴 전체에 따스한 부드러운 미소가 번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미소 띤 얼굴로 따스하고 부드러운 눈길로 몸 안에서의 감각, 느낌, 또 일어나는 생각, 감정을 천천히 바라봅니다. 그렇게 조금씩 더 이완하고 지금 이 순간 앉아있는 감각에서 더욱더 편안하게 해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과 친절의 마음을 우리 몸과 마음에게 보내봅니다. 한 미소 가득 따스함과 부드러움을 담아서 몸 전체 그리고 힘들었던 우리 마음에 보내봅니다. 어떤 것이든 괜찮다고
그저 있는 그대로 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환영하고 환대하겠다고, 그대로 흘려보내겠다고 다짐하면서 부드럽게 바라봅니다. 더 이상 판단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겠다고 미소 가득 마음 담아서 보내봅니다. 이렇게 사랑과 친절의 따뜻한 느낌으로 우리 몸 전체, 마음 전체를 따뜻하게 훈훈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여유가 있다면 이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랑과 친절의 느낌을 나눌 수 있는, 혹은 나눠주고 싶은 누군가를 마음속에 초대해 봅니다. 우리의 가족들, 또 반려동물, 사랑하는 누군가, 친구들, 또 우리가 늘 만나는 사람들, 혹은 지금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누군가, 또 우리를 둘러싼 많은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떠올리면서 내가 가진 사랑과 친절의 마음을 미소에 담아서 그들에게 보내봅니다. 그렇게 그들이 편안하기를, 고통에서 자유롭기를,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기원해 봅니다. 이렇게 사랑과 친절을 담은 미소를 나눌 때 이 몸에서는 어떤 것들을 느끼는지도 살펴봅니다. 누군가와 사랑을 그리고 친절을 나눌 때 우리 몸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대로 바라봅니다. 이렇게 여러분은 사랑과 친절을 나눌 수 있는 공간과 여유도 가지고 있음을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누군가와 사랑과 친절을 나누는 것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준다는 사실도 인지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다시 선물이 되어서 돌아오는 사랑과 친절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온전하게 느낍니다. 다시 한번 지금 이 순간 안전하고 평화로운 공간에 앉아있는 이 몸과 마음을 바라봅니다. 그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미소 지으며 부드럽고 따뜻하게 바라보고 그저 있는 그대로 환영하고 환대하고 환송합니다. 다시 한번 미소 짓고 몸 안에서의 느낌을 알아차리고 종소리가 들리면 종소리에 귀를 기울여 봅니다. 이제 천천히 눈을 뜨고
한번 스트레칭 쭉 하시면서 지금 몸 안에서의 느낌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그대로 놓아둡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사랑과 친절을 키우면서 우리에게 조금 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또 고통을 마주할 수 있도록 하는 힘을 기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이렇게 조금씩 마음의 공간과 여유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여유를 가지고 보다 보면은 언제든지 여러분이 더 행복하고 평화로운 시간을 만들 수 있다는 걸 늘 실천할 수 있다는 걸 생각하실 수 있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명상 4번의 시간을 함께 했어요. 근데 궁극적으로는 사실 제가 설명한 거 모두 잊으셔도 돼요. 그리고 그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머물지 않는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방편으로 삼아서 수행하고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 놓아버리는 이곳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도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처음 시작할 때에는 뭐라도 잡을 게 있어야죠. 그래서 제가 설명드린 거니까 그런 정도로 저의 설명을 생각해 주시고요. 또 함께 명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저는 마치고요. 여러분들이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고 또 평화롭고 안전하시길 기원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못 뵙겠지만 또 다른 곳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모두 잘 지내세요. 안녕히 가세요.